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태화강의 새로운 볼거리로 추진 중인 태화로 용금소 스카이워크 조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시민단체는 태화로와의 부조화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보수 성향의 상인들과 주민들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호재라며 어제 찬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 추진하라! 중구 태화동, 우정동 전통시장 상인회와 울산시민단체 보수연합 등 16개 단체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태화로 스카이워크 설치 환영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스카이워크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기류 형성을 의식한 자리입니다. 스카이워크 설치는 태화로 역사공원의 경관을 전혀 해치지 않으며 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울산만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이들은 특히 2014년 복원된 태화로에 하루 평균 50여 명도 찾지 않는 데는 연계할 수 있는 주변 관광 인프라의 부재 때문이며 그 대안으로 스카이워크 설치를 꼽았습니다. 스카이워크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산업 기반이 취약한 중구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스카이워크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회견을 가졌습니다. 울산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태화로 조망을 훼손하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주장입니다. 스카이워크가 전국적으로도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특성을 오히려 더 망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도심의 자연성 이런 좀 찾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태화로 용금소 스카이워크는 태화로 인근에 폭 30m, 길이 35m, 스카이워크를 지탱할 주탑이 30m 높이로 삽니다. 울산의 대표 상징인 고래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공개된 스카이워크 디자인이 태화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새 디자인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전체 사업비 63억 원 중 공사비 61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요청해 7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갖습니다. 추경안이 시의회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14일 예결위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중구 태화로 사거리 일원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로 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성용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태화로 사거리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태화로에서 명륜로 방면 좌회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1978년 12월 민방공 대피시설로 준공된 태화 사거리 우정 지하보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안전 문제마저 우려되고 있어 지하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울산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부담 경비가 지원됩니다. 부모 부담 경비는 정부와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특별 활동과 현장 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 8천 원이 지원됩니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춰 올해는 2023년 5세 아래, 내년에는 4세에서 5세아까지, 2025년에는 3세에서 5세아까지로 확대합니다. 지원 방법은 부모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군으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의 반도체 관련 사업이 올해 국가반도체연구실 지원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번 공모에 3D 프린팅 기반 반도체 패키징 핵심기술 개발 사업으로 참가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이란 반도체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포장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2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과 백현조 의원이 지역 밀착형 개정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김종섭 의원은 울산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백현조 의원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종섭 의원의 조례 개정은 지역 의용소방대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백현주 의원의 조례안에는 도시숲 조성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27일까지 울산시 발주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지배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118건과 용역 127건 등 총 245건의 사업입니다. 일제점검에서는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 사항과 사업주의 책무 이행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부진업체로 규정해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어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울산경자청장이 추천하는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금융 관련 정보 공유, 금융 지원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한국은행 울산본부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통해 울산경자청 내 추천 입주기업에 낮은 금리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어제 지난 26년간 동결됐던 119 구조구급 활동비가 내년부터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급 대상도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소방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구급대 운영 개선 세미나를 개최해 구조구급 활동비 문제를 공론화했으며, 이에 따라 활동비 인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규칙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내년부터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등 구조구급 업무 담당 공무원 등 3만 6천여 명의 활동비 인상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가 어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는 울산시와 울산 FTA 통상진흥센터, 울산세관 등 15개 울산지역 통상수출 지원 기관들의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역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 경제통상 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도출된 협의사항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펴게 됩니다. 울산 지역에는 올 들어 57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화재 사고에 대비해 각 소방서는 실전 대비 훈련을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부소방서에서는 화재 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훈련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부소방서 지하에 위치한 농연, 즉 짙은 연기로 덮인 현장을 재현하는 지하 농연 훈련장. 소방대원들이 방화복과 산소통을 착용하며 훈련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목초액을 활용한 안개가 훈련장 안에 퍼지고 소방대원들이 문을 열자 금세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연기 속에서 벽을 짚으며 길을 찾아 결국 요구조자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 끝내 요구조자를 밖으로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저도 20kg이 넘는 소방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장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옷만 착용했는데도 숨이 가빠지고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화재로 인한 고온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퍼져 열화상 카메라 등의 장비 없이는 쉽게 화재 현장에 진입하기 힘듭니다. 이어지는 화재 진압 훈련. 옥상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소방호스를 옥상까지 연결합니다. 호스를 조작하는 관창수가 호스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장한 호스가 하중에 의해 처지지 않도록 주변 구조물에 결속합니다. 1층의 펌프차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물은 연결된 호스를 타고 빠르게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목표 지점에 불을 끄는데도 성공합니다. 동부소방서는 실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환경 속에서는 또 뜨거운 열기라든지 또 더 잔혹한 그 연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실전과 좀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훈련에 직접 참가한 새내기 소방관도 남다른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배님들의 현장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각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574건, 이 중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만 117건, 지하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12건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시엔 우선 대피를 빨리 하는 게 가장 좋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벽을 따라서 문을 향해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에서 지하 농련 훈련장이 마련된 곳은 동부소방서가 유일한데 소방본부는 석유화공단 특수화학 구조대 훈련장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추가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5일 울산 공장에서 열린 19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과 성과금 300% 750만 원 지급 등을 담은 올해 첫 임금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만 64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D현대가 영국, 노르웨이 선급과 함께 메탄올 연료탱크 도장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등 HD현대조선 계열사들은 최근 HD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이들 선급과 메탄올 연료탱크 및 LPG 탱크의 고능률 도장 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HD현대와 영국, 노르웨이 선급은 LPG 운반선 내부에 LPG 탱크 외면의 그라인딩 작업 면적을 최적화하는 표면 처리 기준과 도장 사양 도출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어제 학생 장학금 1,200만 원을 울산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대대회 후원 사업의 하나로 장학금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울산교육청과 연계해 동구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동구 지역 저소득층 중학생 24명을 선정해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문수홀에서 울주군수와 함께하는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어제 행사는 민선 8기 365 소통군수실 만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과 고민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순걸 군수는 직접 울주군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관련 주요 역점 사업들을 소상공인들에게 설명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보고회에서는 울산 고래축제와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궁거랑 벚꽃 항마당 축제의 방문 인구와 소비 추이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남구청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견된 개선점을 향후 축제 개선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해 각종 구정사업에 접목할 방침입니다.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5일 울산 향토기업이자 대표 전통주 회사인 울산탁주 태화루와 울산시 상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제품 마케팅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탁주 태화루는 황금역 동행축제 기간 개최되는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울산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에 참가해 대표 제품과 신제품의 시음회와 할인 판매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상인연합회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차원에서 지역 막걸리 태화루 애용 활동을 펼치고 마케팅 활동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 검도팀 이지웅 김관수 선수가 내년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습니다. 시체육회 검도팀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은 지난 2018년 팀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시체육회 소속 이지웅 김관수 선수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음성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좋은 성적을 거둬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이지훈, 김관수 선수는 내년 7월 4일부터 7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9회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출전하게 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2023년 대기 분야 굴뚝 시료 채취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기간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대기 분야 측정 분석을 위한 준비사항과 채취 장치 구성, 노출 확인 시험 등 8개 분야의 검사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시험 결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만족 이상의 우수한 성적으로 적합기간 평가를 받아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서 위상과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인증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